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과학탐구를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낸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거는. 이거를 변별력을 안 준다? 9등급을 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어쨌든 어디선가 난이도를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단지 2, 3학년 그 심화 과목 내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 뿐이에요. 어려운 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수능이 우리가 물수능, 불수능 하지만 물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아요. 결론은. 단지 그 등급 사이에 있는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려워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거 지금 절대평가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지금 말 많은데 사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비중은 확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공계 대학교 교수입니다. 사회탐구 점수를 얼마나 반영하고 싶을까요? 반영 안 해요. 왜? 문과 애들 넘어오는 걸 막아야죠. 의대, 이공계 애들은 당연히 문과 애들 안 받아요. 문과는 이과 애들 왜 받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넘어오는 거 안 막죠 얘네들은.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과 애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영수를 봤잖아요. 근데 그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 나서 국영수에서는 우리가 문과, 이과를 기준하는 구분이 뭐예요? 쉽게 수학이죠. 이과 애들 국어 못합니까? 영어 못하나요? 근데 문과 애들 수학 못하죠.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국영수에서.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과로 못 넘어가요. 이과 애들은 문과로 넘어오는 거고. 자, 여기서 공통 수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다 그냥 확통으로 바뀌었잖아요. 선택 과목이.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확률과 통계는 누가 잘해요? 문과 애들이 잘하나요? 원래 문과 애들이 보던 시험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수원은 뭐고 수투는 뭐예요? 수원, 수투는 아시죠? 수원은 뭐고 수투는 뭐예요? 수원은 통상 대수라고 그러죠. 함수. 수투는 미적분 원이라고. 그거 누가 잘해요? 예전도 아니죠. 올해 보는 수능까지도 그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문이과 애들이 시험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과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경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에서 잘 나와요? 수학이. 수원 수투에서 밀리니까 그런 거죠. 그 앞단에 있는 문항들 수원 수투에서 문과 애들은 틀리고 이과 애들은 안 틀리는 거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에서 틀린 그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과 애들이 더 잘한다. 제가 지금 이과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는 이과인지 문과인지 제가 모릅니다. 문과 애들한테 미적분 시켰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엄마 나 검정고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맞겠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늘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우리가 제 학벌 좋아 라고 하는 학교를 가려면 영어 고3 문제는 중3 때 끝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는 끝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거고 이과 애들은 미적분 기하 공부하는 거죠. 원래 그랬죠. 똑같아요. 이거는 국영수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과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미적분과 기하는 지금 그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냐 안 하냐 심화수학 얘기 나오는데 이거 반영 안 할 수 있어요. 의대에서 이거 안 봐요. 만약에 안 보면 미적분이랑 기하를 어딘가에다가 넣을걸요? 면접의 형태가 됐든 뭐에 됐든 무조건 넣습니다. 왜? 이거 대학 와서 가르칠 수 없어요. 4년 내내 의대 같은 경우는 뭐 6년 이상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한 1년을 빼가지고 미적분하고 기하를 가르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충분히 배우고 올 수 있는 학생들만 뽑아도 경쟁률이 넘쳐 흐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건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국영수 같은 경우는 국어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중학교 때 다 공부하고 온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아무것도 공부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능 문제에 나오는 그 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다 국어, 수학, 영어 예를 들면은 학교 가면 우리가 수능은 그렇지 않겠죠. 수능은 선운술 반영하는 거 제가 봤을 때 10년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기계가 지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신은 다르잖아요. 지금 수학도 수리 논술형으로 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강조하면 학교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나와서 발표를 잘하거나 잘 쓰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그럼 이거 이제 저희가 논술을 가르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학생들이 다 돼 있는 애들만 받을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안 돼 있다면 해야죠. 지필고사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근데 지필고사 아예 또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럼 수능을 공부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병행이 될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와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오늘 급하게 당장 어제 그저께 나온 걸 가지고 왜 벌써 설명을 잡았느냐. 이제 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단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원래도 국영수 중학교 때 공부해놓고 고등학교 가는 거 똑같지 않았나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고 단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반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저는 원래 설명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특목고사 사고 가라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설명회 때.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라 그랬어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근데 요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 일반고 애들 안 뽑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 갖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학에는 그 길을 열어줬죠 지금. 니네 특목자 사고지만 뽑아도 돼. 이렇게 지금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전형을 우리 지역균형 없앨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제일 큰 타격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고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싹 없앴다.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싹 없앴다. 그럼 몇 명 남을까요? TO가 서울대 한 50% 튀어나오죠. 그럼 그 50% 다 누가 가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균형 없앨 거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아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일반 전형하고 통폐합한다 라는 개념. 그러니까 전교 1등 전형은 이제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신하고 수능 평가 방식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사실은 예측되는 구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건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이 안 돼요. 전혀. 네, 이건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만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수능 문제를 뿌려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로 이렇게 딱딱딱 내준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거는 뭐 이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요. 그 사회랑 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애들 머릿속에 중학생 때부터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 난 이 과목 싫어해 좋아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알았어 그럼 알고 싶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넌 이과래 문과래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과래 문과래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아마 심화 수학을 듣냐 안 듣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신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니까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이냐 거기서 문이과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이과는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수능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사실 특목자 사고가 유리하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기존의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방식이죠. 정시에서 학생부 내용을 다 반영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작년 버전이었으니 이제 2028년도 버전으로 넘어가면서는 훨씬 더 가속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없어진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시는 남아는 있겠지만 수능 100% 전형이 거의 없어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을 포기한 애들이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재수생들을 위한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랑 수시를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애들의 전형이었죠. 맞나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서울대학교 그렇고 고려대학교 마찬가지죠. 고려대학교는 순차적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입시까지는 얘네들은 교과 성적만 반영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연세대학교는 더 세게 갔죠. 우리 그냥 다 면접으로 볼 거야. 이렇게 했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연대 고대는 과학 풀이 문제고요. 서울대는 수학 풀이 문제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거 준비 안 하는 애들 절대 합격 못해요.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고 과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수학 무리 문제를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 형태로 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형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논리적으로 하나만 안 맞아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저걸 그냥 뽑았어요. 수시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거 합격 못하면 어차피 탈락인데 저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너 수능 1등급이야, 올 1등급이야, 내신은 안 뽑았단 말이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고 Z점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Z점수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애들 이렇게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얘들 서열화를 시키고 싶죠. 그 서열화를 시킬 때 쓰는 점수가 Z점수예요. 이건 공식적인 점수예요.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Z점수 계산 방식은 이렇다라고 나와요. 서울대 고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Z점수 그러니까 Z점수라고도 하고 G점수라고도 하는데 Z점수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요 표준편차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보고 저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를 못하는 학교, 낮으면 낮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일반고하고 그다음에 저기 특목고 학생들의 비교를 해봤을 때 특목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좀 드라마틱한 설명을 위해서 대원외고 기준으로 보면 2자리 넘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한 자릿수예요. 적은 거는 6도 있고 진짜 많아도 9를 넘지 않아요.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동네만 제가 한번 뒤져봤을 때도 23, 4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수시 그 이제 고려대학교 가고 싶다는 친구가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었는데 원점수가 다 90점이 넘습니다. 전부 다. 전 과목이. 과연 대원외고가 시험을 쉽게 냈을까요?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고 애들 대원외고 문제를 갖다 주면은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90점 넘기기가 어려울걸요. 그렇게 격차가 심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반영을 Z점수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예측인데요. 내신 같은 경우는 1등급 놓치면 상위권 대학 못 간다. 그거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쏠림 현상은 내년부터 가속화되겠죠. 네.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아니에요. 지금 중2들이 대상이니까. 네. 근데 단지 중3 애들도 재수를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저 수능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2 애들이 유리하죠. 당연히 중3 애들보다는.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축소 예상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벌써 대학들이 얘기했죠.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과 전형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학생부 반영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신을 5등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문이과도 없앤 상태에서 수능을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부, 면접, 논술, 뭐 MMI 면접 이런 게 나오겠죠. 본고사는 부활 못 시켜요 절대로. 그건 대학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재신문 면접이 사실 본고사죠. 서울대, 연대, 고대 본고사인데 그냥 단지 면접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그게 더 늘어나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일반고에 유리했던 전형들은 총퇴합돼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유지하겠다고 해요. 정시 40%를.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정시 40%를 유지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그걸 과연 수용하겠느냐라는 것은 미지수죠.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특히 이공계 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로 안 뽑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국어 수학 같은 경우도 과목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영어 절대평가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지금 거의 실효성 떨어졌고 남은 과목은 국어 수학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전례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걔네한테 그렇다고 1년을 뭐 유예시켜 주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니네 고등학교 1년 더 다녀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내년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전략이 다 나오셔야 돼요. 어느 학교 간다 무조건 반드시 간다. 그 학교에 있는 과목 중에 나는 1학년 때 뭐 선택한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겠다 대학을 어느 학과까지. 그래서 여기서 수능 최저는 몇 과목을 보고 그럼 난 수능 몇 과목 포기하겠다 과감하게 이 전략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학별 논술 면접 난이도 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수능에 이제 필요한 학습 범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분들도 있고 감소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증가합니다. 일단은 탐구 하나 더 생겼잖아요. 네. 내가 못하는 과목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렇게 된 거고 뭐 이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률과통계라는 과목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심화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효과가 좀 미지수인 게 학령 인구가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2가 현재 1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까지도 고려가 돼야 돼요. 근데 심화수학을 만약에 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됐을 때 심화 수학을 반드시 들어라. 1등급을 반드시 해라. 그랬을 때 과연 그 지원자 애들이 저걸 다 맞춰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심화 수학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거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보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도 그렇고 대입 개편안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도 없어요. 12월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국어랑 수학.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논술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이해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논해력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건 그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게 아마 논서 수령을 반영할 거예요. 내신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날 가르쳐 놔봐야 대학교 본고사 갖고 떨어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그거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변화되는 게 없다면 고등학교 진학 문제부터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정안이 또 발표가 돼서 내년 한 1월 정도가 되면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또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나만 딱 그 교과 성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네. 학생부를 기록하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학생부가 반영되는 게 확대가 되고 정시는 축소될 거라는 게 비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축소가 된 것들을 보시면 다 앞에 자율자가 들어가죠. 자율자. 올해 작년 입시를 치르는 걸 한번 보면 반영을 안 하겠다? 실제 반영이 안 되던가요? 예를 들면 독서 반영 안 하겠다. 책 내용 없는 세트 안 읽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트 있고 그다음에 뭐 동아리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독서 목록 빼겠다 했죠. 근데 세트에 어떤 책을 읽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안 읽는다고요. 그 세트가 아예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 뒷장을 아예 넘겨보질 않아요. 처음부터.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학생부의 반영, 그러니까 학생부의 반영 요소가 축소가 되는 것과 학생부를 보는 비중이 커지는 건 다른 얘기죠.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다 1등급인 애들끼리만 쭉 나왔는데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 어떻게 공부했나 보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숫자보다는 내용을 더 많이. 네. 숫자는 기본. 정시는 왜 축소가 될까요? 저는 확대될 것 같은데. 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학생부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좀 수능 성적으로 네. 근데 수능도 사실은 좀 별볼이롭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바뀌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능은 이제 의미가 없다. 학교에 학생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에요. 공부 진짜 잘하는 싹 뽑아놨습니다. 다 의대 갔어요. 실제 그러고 있죠 지금? 서울대 붙은 이공계를 다 의대 가잖아요. 붙으면 떨어지면 서울대 가는 거고. 맞죠? 네. 입학사정관이에요. 서울대 입학사정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학교 우리 과 오고 싶어하고 써놓은 애들을 뽑겠죠. 걔네는 의대 안 가요. 못 가요. 붙을 수가 없어. 왜? 의대 가겠다고 써놓은 게 없으니까 의대에서 안 뽑아줘요. 그게 학생부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나는 인공지능도 하고 의대도 가고 싶다라고 학생부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렇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여쭤봐도 돼요? 중2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뭐 국어수와 영재하고 과학 같은 경우 통합과학만 이제 수능에 보면 되지만 내신에 가서는 여전히 뭐 교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선택 과목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보통은 지금 보면 통과 뭐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중에서는 무료 상황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여전히 그냥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나요? 내신은 안 바뀌어요. 내신이 더 어려워지고 그럼요. 근데 물론 과목 이름은 조금 바뀌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또 이해하는 상황은 구성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신은 달라지는 게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밴드로 송출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국어 과목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최상위 1등급을 가리는 과목이었긴 하니까 어머니 중요성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예쁘신 우리 선생님 중계관 초중등부의 국어 마스터 강민서 주임님이십니다. 지금 북풍 이천에서 국어를 어떻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네, 일단 시작하면 또 많은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국부인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저께 제가 사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저께 저희도 그 발표한 걸 많이 봤는데 저희도 입시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3주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방송에 나가는 건 그렇다 쳐. 일단은 특목고하고 전부단위 자사고나 그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순서지 보시면 아시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예습반 방송이니까 예습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습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통합사회 선생님들 대기하고 계세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뭐 나는 관심 분야 없어도 되나? 아니죠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려고 한 번 공부할 수 있죠. 재수할 수 있어요. 네, 중3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수능에 통합과학 통합사회까지 그냥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여러 번 돌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사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도 어머니 설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등부 어머니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대 보시면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마지막까지 계시고요.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까지 들으시고 이동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끝까지 남아서 저랑 같이 윈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들어온 게 우리 어머니 처음 오프닝 할 때 이 말씀 못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제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서 팀장, 강민서 주임님 박수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중등부에서 주임을 맡고 있는 강민서 강사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초중등 중학교 3학년까지 정규 수업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네, 초등부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국어가 이렇게 수능에서 바뀐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독서 문학은 공통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친구는 뭐 내가 문법이 강하다라고 하면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조금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합법 작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두 개에서 나오는 차이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 다시 합법과 언어로 바뀌고요. 독서와 작문, 문학 세 가지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법 싫어서 공부 안 할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학습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영역에 대한 골고루 학습이 필요하고 서문술력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변별력이 높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제 학년별로 조금 이제 커리큘럼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휘어법, 어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어와 한자 상어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속담에 관한 이제 어휘어법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독서 논술은 이제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부터 검정색까지 학년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책 한 권씩 읽고 독서 논술, 디베이트, 그 다음에 글쓰기나 뭐 이런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분야별로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주 다른 분야의 독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분기승천이라는 자체 교재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 4, 5학년에서 국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초부터 개념학습부터 진행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휘어법에서는 이제 속담이 빠지고 혼동 어휘가 들어가게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 색깔만 바뀌게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수라는 자체 교재로 또 교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분기승천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하고요. 한수에서는 필수 문학 작품을 조금 우선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어법에서는 이제 맞춤법 관용어와 같이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문해로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논술 수업이 사라지고 논술 수업은 선택 수강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문해로라고 해서 문해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독서 영역에 집중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똑같이 한수로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재가 바뀌게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예비중3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어법은 그대로 이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교재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3부터 고등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1시간 반 동안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한 세트 45문제를 풀어오면 그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섹션 포객이라고 해서 뭐 극수필, 현대시, 현대소설, 문법 이런 식으로 국어의 총 8개 영역을 기초부터 심화 개념까지 조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대신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모든 학습이 이제 책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어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SLS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개별 맞춤 학습 리포트가 어머니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의 성취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오답학습이라든지 강사 선생님들께서 찍어놓으신 인터넷 강의 그리고 아이들 맞춤 AI 학습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더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실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학생 걸 가지고 왔는데 그간 아이들이 학습했던 입력했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고요. 이 입력했던 전체 내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전체 재원생 기준 62점인데 우리 학생은 71점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학생이 조금 강한 분야, 평균이 조금 이 보라색이 높은 부분, 고전이라든지 고전 산문, 고전 시각 혹은 현대시 이런 쪽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독서 영역이 조금 약한 친구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취약 분야도 학습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리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조금 국어 심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미엄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논술 60분 진행하고요. 국어가 60분 진행을 하고요. 모의고사, 고등 모의고사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60분 이렇게 3시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장 같은 경우에는 독서 논술과 문해로를 격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국어 영역별 선생님들의 자체 교재 통해서 2시간 동안 영역별 집중학습이 들어가고 똑같이 모의고사가 1시간 그래서 총 4시간짜리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입학고사 실시해서 입학고사에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만 조금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사실 정규 수업에서 조금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따라가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끝장 클리닉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 외에 학원에 또 와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하고 보충학습하고 해서 학생이 조금 이해될 때까지 선생님이 또 1대1로 붙잡고 질문도 받아주고 있고 숙제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학원 밖에서도 조금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줌으로 스터디 카페가 열려 있는데요. 평일에는 12시부터 12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관 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입장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레벨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초등부까지는 저희가 그 프리미엄반, 영재원반을 제외하고는 크게 레벨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렇게 5가지 반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를 실시했을 때 혹은 월말평가, 입학고사를 실시했을 때 점수대에 따라서 저희가 반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반은 베이직반 혹은 베스트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초에는 낮은 반에서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면 연말에는 뭐 베이직반 친구들이 다 같이 베스트반으로 승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말로 갈수록 더 높은 반이 많아지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혹시 입학고사를 보게 되면 입학고사 상담 드릴 때 저희 선생님들이 다 반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월말로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25문제짜리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각 이제 본인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다 같이 모여서 기출 모의고사 45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각을 이제 한번 얻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 감을 잃지 않게끔 조금 시험을 구성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재, 실물 교재가 궁금하시거나 혹은 더 자세한 상담이 원하시면 설명이 끝나고 제가 밖에서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간단하게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제 논서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네. 지금 국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네. 논서술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논술의 그 독서 노트 유형을 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책 읽고 느낀 점을 써라의 단순히 독후감이 아니라 저희가 독서 노트 유형만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영역들의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윗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사실 평일이나 혹은 1시간 정도 추가로 논술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규 커리큘럼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3시간 듣는 수업만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나는 논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독서 논술 신청해서 추가로 들으실 수 있고, 혹은 고등부 올라가면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수학하고 이런 데서 요구하기 조금 그쵸.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쓰는 부분들은 충분히 뭐 네.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말에 대한 아.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요. 그래서 네. 컨설팅 선생님들이랑 뭐 자소서 특강, 면접 특강 이런 것들이 상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제 안내 문자를 받으시거나 혹은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말을 하고 있어서 필요에 의하면은 그 특강을 수강할 수 있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네. 중이 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중학생 그런 건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 예비 중3까지는 그런 특강이 가능한데 아직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저희가 그냥 독서 노트 시간에 말하기를 조금 많이 선생님들이랑 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중인데 네. 시간표가 일주일에 그러면 2번 오고 3시간인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증언해서 3시간이고요. 그 논술을 추가로 하실 경우에만 일주일에 2번 증언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클리닉을 학생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클리닉은 저희가 제한 없이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에 항상 올 수 있게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외에 학생이 필요로 한다면 추가로 계속 증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어느 정도 시간으로 소요되고 예상해서 내주시는 책 읽기 속도는 사실 아이들마다 조금 많이 달라서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릴 것 같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푸는 속도가 느린 친구여도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조금 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모의고사 푸는 게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투자해서 조금 아이들이 집중해서 풀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3 정규 커리큘럼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중3, 현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반배치고사를 진행을 하고 바로 1월부터 그 모의고사와 섹션 포개기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보면은 시간표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있거든요. 네. 6학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5학년 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5학년 반으로 5학년. 네, 5학년 반으로 네. 들어오셨다가 아마 그 반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내년에 6학년을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12월 달에 저기 개강을 하는 거고요. 네. 한 반에 혹시 몇 명 정도? 저희가 최대 정원은 15명인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내년에 예비 중1이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그 마스터 반까지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반은 없고요. 베이직, 베스트, 프리미엄이 있고 그 위에 마스터가 영재원, 그 초육 프리미엄 혹은 중학교 1학년 영재원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시면 설명회 끝나고 제가 개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반 속출하는 그 부분까지는 공통 국어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 중계관에 오신 어머님들께 또 이제 이어서 타임테이블에 있는 수업부터 인수업까지 계속되는 예정입니다. 네, 우선 유튜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일단은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결국은 국어하고 수학 싸움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국어하고 수학 싸움이라서 지금 수학 이번에 조석희 부원장님이라고 이 동네
부원장님의 H학원 큰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모시고 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원장님이 앞으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잠깐 설명 진행해 주실 겁니다. 조성희 부원장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성희 부원장님은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끌고 올라가는 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걸 진행하실 거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원장님. 예, 그래서 원장님 그냥 손으로 밀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넘기시는 걸 할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조성희 부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성희 원장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전에 들어야 되는 말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사람은 저는 동일인물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한림학원 그래서 17년 동안 고등부 전임 근무하고 있었고요. 자사고 중에서 선덕고반 제일 먼저 열었고 그리고 외고팀 팀장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지도하고 어머님들 많이 뵀을 때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애들이 대형학원 같은 데 있으면 반이 예를 들면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의 반이 사실 다 세밀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해하는 속도라든지 공부하는 양,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 다른데 사실은 조금 세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이랄지 교재.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얘가 어느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혹은 아주 바닥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 거기서부터 공부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고등학생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제가 지도하는 애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100까지 다 제 손으로 케어해서 끝까지 스카이라든지 좋은 학교를 보내준 아이들의 수가 100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믿고 앉아 있었던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이런 중계 지역에서는 사실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낭비 이런 아이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맞춤 수업이 어떻게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를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강좌들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19일에 사실은 수학 그 전담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약간 그 설명회 프리뷰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정반이거든요, 말 그대로. 과정 대상 보시면은 일단 수원수투에는 고1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고등과정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정이 이제 기간을 보시면 예를 들면 수원수투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수투를 이렇게 4개월 과정을 듣게 되면 진짜 수원을 마스터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시잖아요. 당연히 마스터가 안 되고 마스터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사실 목표는 끝이 고3 그리고 대입을 위해서 가는 건데 현재 잘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끝까지 얘네들이 그 역량을 갖고 갈 수 있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4개월 만에 얘는 완전히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얘를 끝까지
그 종착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커리큘럼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 이제 4개월 과정이 사실 요 안에는 들어있진 않는데 여기 안에 시즌 1부터 4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향성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잖아요. 그럼 처음 하는 애가 예를 들어 이제 수원을 내가 처음 해야 되는데 그럼 수능 문제까지 푸는 것이냐, 수능 문제까지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킬러 문제를 던져주면 질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능 문제를 던져줘도 괜찮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학원들은 보통 이제 처음 하면 무조건 이제 개념 원리나 가볍게 가야 돼. 그래서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조금 어렵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수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함수라는 과정을 수원에서 배웁니다. 그럼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최대치소를 구할 때 삼각함수 개념을 넣는다든지 우리가 고등화에서 배웠던 산술기하의 개념으로 한번 해볼까? 이게 접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목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아이들이 그 다음 시즌 2나 3에서 내신 심화를 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거꾸로 갔다는 느낌 드시잖아요.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게 정말 킬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배웠던 모든 개념을 다 풀어보는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나서 내신은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시간 싸움이잖아요. 50분 내에 23문제의 수능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냐면 약간의 어떤 스킬이죠. 조금 문제 봤을 때 약간 어떻게 말하면 편법? 근데 이런 기술을 가르칠 때 이런 사고를 하지 않고 기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이거 됐으니까 수능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스킬을 배울 때도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심화를 갔을 때 훨씬 그 스킬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이때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일단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런 과정 없이 들어와서 RPM 풀고 쌤 풀고 막 많이 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신도 수능도 아무것도 대비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사실 그 그릇을 이미 이제 요 학년 때 너는 이제 처음에 그러면 이제 쌤이야 RPM이야 이렇게 갖춰져 버린 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시도를 해도 사실 요 교재는 어머니들 아시나요? 마플 교과서? 애들 풀어. 반영시 선행한 아이들은 수능 문제까지 아주 가벼운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교재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딱 보자마자 질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흥미있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쉬운 수능 문제를 딱 주죠. 그럼 애들 자기 손을 풀면 내가 이거 풀 수 있네? 동기 유발이 되는 되게 좋은 책이고 그래서 수능까지 같이 가고 나중에는 내신 심화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짧으니까 이 안에서 시즌 1, 2, 3, 4가 있는 거는 19일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부분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수업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그럼 4시간 동안 올곧이 수업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효율은 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구성은 2시간, 2시간인데 2시간은 제 본 수업을 해요. 그럼 나머지 2시간은 클리닉인데 그 클리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사실 어머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답 노트 하잖아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 다시 푸는 거. 근데 그 오답 노트도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긴 한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건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주는 예시 문항들 있죠. 제가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박한 풀이가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풀이 예시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7년 동안 고등 수학을 풀었으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요. 듣고 있으면. 그러면 애들은 내가 저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구나 들으면서 나는 수학을 이게 좀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께 나는 수학을 전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래? 그럼 어떤 문제에서 한번 풀어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완벽 이해를 했는데 풀 수 있을까요? 절대 풀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완벽히 이해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어떤 애들 이렇겠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문제 푸는 거를 거의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아, 나 완전히 이해하는구나. 거의 내가 푼 것 같은 착각. 그렇지만 실제로 풀면 안 풀려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 시간에 물론 19일에 말씀드릴 건데 그 3등급에서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서울대 가고 고대 간 친구들 학습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푼 문제를 체크해 놓고 자기 전에 반드시 그걸 먼저 풀고 자라. 그것만 3년 동안 하면 정말 눈부신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이 딱 시작하게 되면 정말 그 A4 용지 백지에다가 오늘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 10문제도 안 될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자기 손으로 풀어야 돼요. 일단 자기 손으로 풀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럼 테스트를 보고 이제 오답이 소트가 되겠죠. 애들별로. 그러면 그게 이제 오답 노트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적표를 매시간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 성적표랑 그날 배운 그날 본 시험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A4 용지 한번 쓰고 나서 시험 보면 그 시험 결과를 자기 성적, 평균, 그리고 최고점, 그리고 뭐 난이도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께 매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즐거운 대화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친해지고 이런 기회를 제가 충분히 제공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없으시도록 문자로 가정통신은 매회 보내드립니다. 뭐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예시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고 과정은 잠깐 이제 여기 어머님들 초등 저학년 그 영재반이 4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그 초등 영재반 이것도 제가 직접 수업하는 반인데 얘네는 이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하는데 과정은 고등 상하를 같이 진행해서 6개월 과정을 한 번은 끝나는데 이제 한 번 더 돌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개별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월말 평가가 아니라 3개월 또는 4개월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 봐서 승급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로드맵을 다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별로 너무나 다른데 이 반에서 똑같이 이 평균 점수 나와서 그럼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정말 애들한테 정말 세밀하게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수업을 저는 중계에서는 저랑밖에 못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정원제예요. 8명이 최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않고 정원제로 8명 테스트 봐서 그때 TO 생길 수 있어요. 불성실하면 저는 바로 대기 학생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중 때 진짜 약간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 습관이 안 들어 있으면 사실 지금 시 가장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때 정말 내가 수학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완전히 점령하고 갈 수 있게 어떤 동기부여도 사실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조금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일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어머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학생에 맞게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들 몇 분 아까 오셨다 가신 분이 초등학교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나 쫙 끌고 가는 게 있죠. 심화 수학만 아니면 그러니까 의대 갈 거 아니면 사실은 심화 수학까지는 아직은 손 안 대시는 것도 맞으세요. 근데 문제는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부터 선생님이 중등과학, 고등과학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갑자기 이용희 원장님. 예, 이용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뭐 개정되면 조금 이제 핫한 이슈긴 하죠. 뭐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 뭐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학만큼이나 이제 과학도 기초학년 미달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통합과학을 가르치는데 이거 다 중학교 때 했잖아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많이 몰라요. 그걸 맞다 거기를 끄덕이는 학생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중학교 과학들이 이제 한 매체 공부에서 성적 내고 매체 공부에 성적 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이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이 단위수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들어가는 수업 개수인데 그 수업 개수가 국어나 영어 같은 다른 주요 과목이랑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문이과 관계없이 항상 이제 과학을 치러야 되는 거죠. 수능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 수능이 보통 이제 교과에서 최저 과목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통합과학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능이 약간 약화되는 거, 정시가 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가 좀 특화될 수밖에 없는데 내신에서도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비교과의 측면에서 통합과학이 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도 높았지만 앞으로 종합전형을 봤을 때 통합과학이 비교과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냐, 그런 것들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통합과학이랑 중등과학 연계성을 좀 보시면 제가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거 했잖아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보시다시피 한 60% 정도가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등과학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중등과학을 좀 찬찬히 다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이 3단원 운동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 곧 통합과학 때 물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그다음에 중3 때 배우는 1단원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 중3 때 배우는 1단원이 중2 때 배우는 1단원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화학 이제 뭐 원소 기온이나 이온 이런 것들 다 외우게 시키는데 1년 후에 이제 3단원 중3 때 이거 배우니까 다 까먹은 상태에서 이걸 또 배워요. 다시 또 중2 거 한 다음 다시 중3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통합과학이 나오는 화학이랑 또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요 중3 단원이랑 중2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과목과 연계성, 뭐 이제 원과목이 내신에서밖에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이번 안이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원과목과 연계성 보시면 제가 이제 큰 대단원과 1단원만 이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화학 원이랑 물리 원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과학들이. 사실은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 매번 똑같은 내용 가르쳐요. 학년이 달라도 똑같은 내용 가르치는데 애들은 매번 몰라요. 왜냐면 전에 자기가 배웠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조금 반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구나를 좀 느끼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을 이제 어려운 이유가 또 말씀드리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완자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해서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아주 작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첫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좀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B부터가 빅뱅 이론인데 이렇게 B부터가 빅뱅 이론인데 세 페이지에 걸쳐서 저 내용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원자분, 수소 원자분 나오고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느니, 뭐 우주 배영물사 어떠느니, 그다음에 쿼크 나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1교시부터 이제 자요. 근데 과학은 내가 먹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과학이 어렵지 않아 했던 학생들도 여기 일단 딱 하게 되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화학 반응식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때부터 이제 손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조금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눈에 좀 발라놔야 돼요. 이 표현들 같은 경우 눈에 발라놓고 쿼크 나 들어봤어 이 정도만 돼도 학생들이 이거 받아들이는데 크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눈에 바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학이 조금 호흡이 깁니다. 보시면 이제 역시 중학교 내용인데 B, C에서 한 페이지에 반반씩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내용들이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내용 보시면 B 하나만 봐도 이렇게 세 페이지 걸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설명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가 여기라기보다 마지막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눈이 점점 막 풀려요. 이렇게 풀리다 보면 중간쯤 됐을 때, 이때쯤 됐을 때 잠깐 놓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길다 보니까 통합과학이 호흡이 길다 보니까 좀 따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짧게 중요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로 가지고 좀 반복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이제 요 개편한 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한 3번 정도는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물리화학 파트를 한 3번 정도 돌릴 건데 이제 여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킬러 파트로 나오는 파트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내실 때 좀 100점 방지용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여기서 내시거든요. 근데 처음 딱 들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옳다요. 많이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다 물리 원이랑 화학 원이랑 연관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애매하게 타거든요. 선생님들 문제 내실 때. 그래서 애매하게 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좀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한 3번째 정도 됐을 때 좀 눈에 좀 익었을 때 3번째 정도 됐을 때 심화된과 함께 같이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물리화학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새로운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리보솜, 리소솜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막 벌써 헷갈리잖아요. 리보솜, 리소솜 뭐라는 거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때부터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자료 해석이 사실은 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나오는 자료 다 뻔했어요. 그래서 아예 자료 자체를 외워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료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자료를 주고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한 3번 정도 하고 가면 그래도 좀 눈에 바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수업을 자체가 어떻게 이제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을 할 때 좀 테스트 기반의 수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시험 범위도 적어놨어요. 중2, 중3, 고1인데 고1 때 이제 단원수가 가장 많죠, 그죠? 단원수도 많고 양도 많고 이렇거든요. 내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과포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기반 수업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수업 자료들이 좀 개념을 최대한 좀 쪼개서, 호흡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은 호흡이라고 한다면 좀 개념 좀 쪼개서 짧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여러 풀면서 이제 학생들이 개념 익힐 수 있게 최대한 시험 많이 볼 수 있게 이제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다 제공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영상을 제공하진 않고 수업 영상을 제공해보니까 애들이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내용들을 짧게 찍어가지고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세트는 뭐냐면 제가 원래 하던 건데 이번에 뭐 논서 수령 문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게 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1대1 세트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구술 테스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과 답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미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게 해놨고, 이 질문의 흐름은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순서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구술 테스트 통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1대1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서술형 연습을 할 때 서술형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제 앞에서 즉석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데일리 체크는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파트긴 한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 숙제를 하지 않고 그 직전에만 수업하는 숙제를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매번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문제 올려놓고 정답 체크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원래 문제가 한 70문제 정도 숙제가 나가요. 그러면 매일매일 한 10문제씩 정도 풀면 이제 학생들이 매일매일 약간씩 10분 정도씩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겠다 싶었는데 학생들이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엄마들한테 저희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애랑 엄마랑 싸우고 이제 학원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거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카톡으로 질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데일리 체크를 통해서 나온 이제 오답 같은 것들 저희가 다 모은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예 제공합니다. 스스로 오답 노트 만들지 않더라도 저희가 주는 오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 시스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안녕하세요.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중요성을 높여가는 통사, 한국사, 지금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이쪽 중계동 쪽에서는 따라오실 분이 없습니다. 상명동은 소문이 자자하고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한셋. 마이크 혹시 안 하셨죠? 했어요. 마이크 했어요? 네. 한셋. 근데 이게 끝나가지고 저쪽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안 했어요. 아,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마이크는요? 네, 육성으로만 할게요. 잠시만요. 네, 어머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평소 말보다 좀 빨라질 거예요. 어머님들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한 1.5배속 될 거예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각이 12시 17분이니까 제가 18분까지만 할게요. 제가 좀 평소보다 말이 빨라질 겁니다. 어머님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동찬이고요. 강의 경력은 횟수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6쯤에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36살이 된 지금 시점까지 워낙 나이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 장난쳐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초보 강사처럼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강의 경력 있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이를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10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에서 시작해서 평촌, 일산, 의정부, 안 거쳐본 데가 없네요. 대치, 그리고 최근 4년 전에는 이제 중계동, 구풍에서 연락이 와서 4년 동안 은행사 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고등, 역사, 사회, 사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강사 속의 핵심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메인 포인트가 중등이기 때문에 중등 역사, 사회 기준으로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번 연도 통계는 아직까지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가 많아요. 지금 불암중학교가 이제 막 시험이 보고 있거든요. 상명중학교 친구들은 제 제자들이 현재 17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0점자만 지금 4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작년도 통계는 확실한 통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중학교 수강생들이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만점자만 27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0명의 수강생 중에서 100점만 27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사거리 사탐은 그냥 제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강사님들보다 이제 강의력 부분에 있어서는 풍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 넘어가시고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고등 제자들이랑 중등 제자들을 제가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친구는 불암중학교 제자인데 이 친구가 대1 외고에 진학했습니다. 인서라는 친구고요. 여기 있는 친구 수빈이라는 친구 마찬가지로 대1 외고에 진학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갔습니다. 대원 외고 아니면 대1 외고 중에 하나 같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상명중학교의 유명한 친구였는데 예린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상산고에 진학한 친구 있거든요. 상산고가 이제 전국단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 보러 왔습니다. 이제 자기 시험 끝났다고 추석 전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상산고를 정말 가는 친구들 보면요.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즐기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상산고에 합격한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친구들도 넣어놨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등급제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아까 설명회 때 들으셨겠지만 28년도 한중이죠. 지금 09년생들부터는요 수능 체제가 싹 바뀝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네, 그럼 저만의 강의의 특징 가보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단순 암기가 아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러면 어머니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스토리텔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짤강 형식이고요. 지금은 수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쪼지 마십시오. 청나라랑 일본이 맞짱을 깐 전쟁입니다. 왜 맞짱을 깠을까요?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한 대가로 체결된 조약이 있으니 우리는 이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요.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얻고요.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청나라의 영토였던 랴오동 반도가 일본에게 귀속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랴오동 반도 한자로 도금하면 요동 반도가 됩니다. 우리 삼국시대 때 많이 노출됐죠? 자, 요동 반도가 이제 일본 영토로 넘어가게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 대볼게요. 일본의 입장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머님들? 기분 굉장히 좋아요. 배상금도 얻었죠, 요동 반도도 얻었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전화 한 통이 와요.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대일본 제국입니다. 나 러시아야. 안녕하세요, 러시아 제국님. 무슨 일이세요?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청일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 야, 축하한다. 야, 근데 일본, 네가 뭔데 랴오동 반도냐? 네? 아니, 배상금까지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 네가 왜 청나라 괴롭혀서 랴오동 반도까지 빼앗냐고. 너 좋게 말할 때 랴오동 반도 뱉어내. 일본은 당황해요. 저 랴오동 반도 제가 뱉어내기 싫다면요? 내 뒤에는 프랑스랑 독일이 있거든. 너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삼국과 전쟁 벌이는 거야. 알겠어? 라면서 삼국이 간섭을 해요. 우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 삼국 간섭의 주체는 러시아였습니다. 이 삼국 간섭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굴복합니다. 즉 요동 반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반환했을까요? 아니면 얻게 됐을까요? 반환, 되돌려준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일본 지금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웃기는 건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고종과 민비가 있어요. 고종의 와이프죠, 명성황후. 고종과 민비가 이 삼국 간섭을 아주 잘 지켜봤어요. 이때부터 고종과 민비는요, 성향이 바뀝니다. 야, 떠오르는 대세는 일본이 아니라 누구다? 러시아. 고종과 민비가 친러파로 갈아타요. 이때 일본은요, 다 된 죽의 콧부리기였을 거예요. 지금 조선 요리 중이었는데 그러려고 청일전쟁을 벌인 거 같습니까? 그래서 일본은요,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종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한 나라의 국왕을 치는 건 세계 여론이 악화될 게 뻔했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 나라의 왕비를 죽여버립니다. 시해합니다. 우리 연도가 을미년이라고 해서 우리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까지 공부하셨고요. 을미사변 뒤에 고종의 입장이 돼볼게요. 지금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고종이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명성황후는 지금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 생각할게요. 고종은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가요. 이러면 안 됐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아관파천의 원인은 뭘까요? 무슨 사변? 을미사변이겠죠. 을미사변의 결과는 뭘까요? 아관파천이겠죠. 을미사변의 배경, 원인은 뭘까요? 을미사변의 배경은요? 삼국간섭이겠죠. 우리 아이들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에 이 정도 많아요. 하지만 맥락과 맥락 속의 이해는 전무해요. 구석기부터 박근혜 정부, 제가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맥락 속의 이해,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돼야 역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개편안 보셨다시피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공문여정부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라서 더 이상 수업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머니 느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사건의 원인은 다른 말로 이렇게 나와요. 배경이에요. 자, 그럼 특정 사건의 이전 사건을 우린 영향으로 갈까요? 배경으로 갈까요? 배경이에요. 특정 사건의 이후 사건을 우린 배경으로 갈까요? 영향으로 갈까요? 영향이라고 합니다. 문풀커리 때 전 이렇게 가르쳐요. 생각 없는 중학생들은요, 문제풀이 할 때 선택지 분석할 때 이렇게 갑니다. 바로 전투적으로 선택지 분석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묻는 것보다 이 사건의 이전 사건을 묻는 거구나. 다음 사건의 영향. 아메바 같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풀이에요. 아닙니다. 전의 핵심은 영향의 동그라미 쳐야만 합니다. 영향, 다음 사건의 결과입니다. 배경 이꼴 원인, 영향 이꼴 결과입니다. 문풀커리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생략할게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 죄송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떤 학원 강사분들께서 다 커리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학생관리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동기부여서 매년마다 보통 335, 대일외고, 대원외고 이 친구들 합격한 제자들, 이번에 작년에는 하나고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는 좀 하나고가 없어서 이 친구들을 분기별로 제가 모아서 학생들 앞에서 쓰게 합니다. 중학생들은요, 학부모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근데 선생님 말보다 잘 듣는 건 뭐죠? 선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선배들 추천합니다. 제 제자 출신들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폰트가 깨졌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판서도 진행하는데요. 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보시면은 동학농민운동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 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쟁점 노트입니다. 상명중학교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이 쟁점 노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내신은 8주 컬이에요. 4주 정도는 개념 컬이, 그 다음에 3주 정도는 쟁점 노트 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를 저랑 같이 하면서 어려운 것들, 엑기스만 모아놔서 넘버링으로 정리하는 게 쟁점 노트입니다. 쟁점 노트는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무슨 물토기? 비싼 물토기 다 대답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어때요? 검은 간토기는 어쩔까요? 청동기일까요? 철기일까요? 붉은 간토기는요? 민무늬 토기는요? 이름 민무늬 토기는요? 이렇게 쟁점화된 주제를 에피스로 풀어놓은 겁니다. 네. 보통 쟁점 노트는 40번까지 갑니다. 그렇게 40번까지 하고 직보 수업 듣고 가면 100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커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쟁점 노트, 실제 제 제자 출신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상명중학교 선배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전교권 제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고 제자입니다. 제자면에 제가 좀 사진 찍어도 되냐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쟁점 노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요, 이 쟁점 노트가 시중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내신 물어봤어요. 얼마에 팔려? 물어보니까 어머니 물어보지 마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5,000원이에요. 진짜. 아메리카노 한 잔권인데 5,000원에 팔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 얘들아 이런 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 제발 하니까 애들은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제 커리 듣는 친구한테 절대 팔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40번까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간 테스트입니다. 주간 테스트는 위클리 테스트로서 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 전에 바로 저번 주에 배웠던 분량을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는 제가 직접 남아서 합격할 때까지 제 시험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학생들은 잘해요. 이게 남학생들이 문제거든요. 남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과학입니다. 지금 중학교 남학생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뭐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겨우겨우 따라옵니다. 제가 남녀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얼타는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여학생들이 많이 따라잡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등 과정에서 단순히 역사 사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공부의 습관, 그 다음에 공부의 방법, 공부의 여러 가지의 태도 따위도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감을 얻는다고 하네요. 주간 테스트 결과는 어머님들께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내신 대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 주부터 열렸고요. 시간은 총 4개의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반, 일요일 오전반, 토요일 저녁반, 일요일 저녁반입니다. 제일 사람이 많은 시간은 일요일 저녁반과 토요일 저녁반이고요. 토요일 오전반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 어머니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리는 12월 중순까지, 기말고사가 보통 12월 중순에 펼쳐져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명중학교 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세계사 기준으로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2차 세계대전, 소련 미소냉전, 그 다음에 90년대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12월 중순까지 커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해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2시간 제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제자가 된 순간 계속 무료 보강 들어갈 겁니다. 여기 재원생 어머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보강이 계속 들어가요.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 지도할 거니까 이거 좀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3 어머니 계신가요? 없으면 그냥 생략하려고요. 한 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국사 배우고요. 사회 배웁니다. 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졸업고사 봅니다. 일반적인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고사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3 사이, 중3 사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듣거나 교차 수업도 듭니다. 4시간 듣는 게 빡세요.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1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양해 부탁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비 고1 중3 어머님들
시간표 국어 시간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예비고 1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 학생들보다 더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셔서 조금 힘드시긴 할 거예요. 기지개도 좀 펴시고 많이 써요. 네, 팔도 좀 이렇게 흔드시고 힘드시죠? 허리도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저희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구풍이천 중계관에서 예비고1 팀장을 맡고 있는 홍지은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지 1시간 반을 넘었어요. 아이들보다 오래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그 정도도 못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꼭 집에 가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예비고1 이제 졸업고사가 이번 달에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한두 주 정도 엄마 쉬면 안 될까? 한 달만 시험 쉬었다가 학원 갈게. 절대 그러면 학원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바로 고등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할지 정규 커리를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고등부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를 가면 수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어제 그 발표 난 걸 보니까 이제 수능이 좀 바뀐다. 그럼 중3한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자, 그럼 여기서 관건이 지금 현 중3 아이들은 재수를 할 때 시험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 부분이었어요. 문법과 화작으로.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서부터 수능이 공통으로 다 똑같은 시험지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대학, 특히나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때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재수를 할 때 내가 하지 않았던 문법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봐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는 수능 말고 내신으로 보낼 거니까 지금 좀 쉬었다가 학교 앞에 있는 학원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수시가 60, 정시가 40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수시 60% 안에 수능이 숨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내신으로도 대학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특히나 지금 각 과목별로 등급학 6, 7 내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주요 과목이 평균 2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요. 특히나 문과의 경우에는 수학 최저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최저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과 수능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잡아야 대학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구풍 2000에서는요. 국어 1시간 반, 모의고사 1시간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 아까 강민서 주임이 말을 할 때 중3도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중3부터 고등국어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고등부가 실제로 이렇게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해당 영역의 개념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주차씩 아이들이 한 세트씩 풀어오면 모의고사를 그러면 문제 풀이 방법, 스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아이들이 3시간 내에 온전히 흡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이 부분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서 안 짚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끝장 클리닝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최대한 학습적 누수가 없게끔 진행이 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3시간 체제는 고등부까지 계속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11월, 12, 1, 2 단 4달 동안 운영되는 커리 중에 하나가 예비고일을 위해서 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 말은 국어 모의고사는 그대로 유지되되 국어가 1시간 더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운영될 수업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의고사 수업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국어 1시간 반 때 독서, 비문학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고전, 산문, 국어 수업이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영어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문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개념을 배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비문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었던 지문의 길이, 깊이, 문제 풀이 스킬들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저 부분을 지금 잡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면 잡을 시간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에 전전긍긍하면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학과 문법만 공부를 하지 비문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에 모의고사 풀어오는 걸로 비문학을 접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모의고사 그 독서 비문학 지문을 바라보는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끝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설 중에서도 고전이 나오게 되면 어휘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게 되고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예비고일 커리큘럼이 짜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이 뭐예요? 고전 산문, 예를 들어 홍길동전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네, 맞습니다. 그럼 뒤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지금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이 부분을 학교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대로 정말 배우고 있는 건지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정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풍에서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실전 모의고사가 운영이 되고요. 실제 수능 국어 보는 것과 비슷하게 8시 20분 아이들을 오전에 불러서 80분간 수업 시험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 중3 예비고일을 예로 들어드리면 아이들 중에 지금 마스터에 있는 아이인데 1월 달에는 시험 점수가 75점에서 80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시험지가 사실은 중3 고1이 같이 보는 시험지라서 그 정도 봤으면 저희는 처음에 봤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정규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100점 내지는 한두 개 틀리는 수준까지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 혹은 취약점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정확하게 발생해서 알아가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응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수준별로 운영이 되는데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와 스타트가 조금 특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해왔을 때 모의고사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 수준의 아이들이라서요. 수업 정규 교재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나 추가 지문이 더 나가고요. 그 추가 지문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토요일 10시와 일요일 1시에 열려있고 토요일 10시는 지금 마감 직전입니다. 그리고 스타트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국어를 아예 해보지 않은 아이들 국어 자체가 학원에 다녀보지도 않고 내신이 전부였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접근법부터 집중적으로 수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국어 정규 커리와는 좀 다르게 기존에는 국어 1시간 반, 모의고사 1시간 반이었다면 스타트반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3시간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특강 2시간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같은 지금 스타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채워 넣어야 할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간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수학학원이나 영어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계속 특강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11월서부터 문법, 문학, 독서 모든 영역이 다양한 시간대에 다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 못 들었으면 다음 달에 들을 수 있게끔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은 출판사별로 묶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학교별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경향이 다르고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완전히 달라요.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있고요. 안 쓰는 학교가 있고요. 부교재를 주는 학교도 있고요. 안 주는 학교도 있고요. 모의고사를 넣는 학교, 모의고사를 어디까지 넣는지에 따라서 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이 열리고 수업 외에 끝장 클리닉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주요 학교반 같은 경우에 미리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영신여고반, 대진고반 혹은 선덕고반, 서울외고반과 같이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발표가 나자마자 학원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그
그 반의 인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선덕고반 같은 경우에 발표가 나면 그 주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반이 거의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선덕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이따가 데스크에 말씀을 해 놓아 주시면 저희가 열리기 전에 바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문학과 문법을 챙기지 않으면 고등 내신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는 프린트해서 준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만 나오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일반고조차도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을 잡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수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문법을 배울 때는 각각의 영역을 찔끔 배웠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1월 달에 특강을 통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규 수업과 윈터 스쿨로 꼭 학습 습관부터 실력까지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길었죠? 예비고일 어머니들 제일 고생이세요. 사실은 예비고일은 지금부터가 어머니 나머지 지금 이제 애들 기말고사가 11월 첫째 주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아름답게 또 한 달은 또 방황의 시기예요. 학교에서 계속 롯데월드를 데려가고 막 그냥 연극 보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진도는 다 끝났어요. 시험 끝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특목고 애들이 그때 자소서를 써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 일반고 가요. 그러면 더더욱이 지금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남들은 뭐 과거하고 연구하고 난리치는데 그렇게 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윈터를 할 거예요, 어머니. 윈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잠깐만 좀. 저는 시간표만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어머니. 제가 이제 윈터를 하는 가장 목적은 놀 만큼 놀아. 그러고 나서 12월부터 나랑 같이 석 달 동안 우리 한번 미친 듯이 공부해보자가 윈터예요. 뭐 다른 것보다 시간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 지금 종이 드린 것 중에 보시면 네 윈터 시간표가 여기 없네. 윈터 시간표 보자. 어디 있을까? 일단 시간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냥 시간표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5월 내가 21일에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표가 나올 건데요. 아침부터 일단 12월 4일부터 제가 윈터를 오픈할 겁니다. 12월 4일은 그래 근데 11월 첫째 주까지 아름답게 놀았다. 12월부터 앞으로 나랑 석 달까지 가는데 12월부터 한 달 동안은 아이들 학교를 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보통 3시쯤 끝나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한 모니터예요. 2달 동안은 아침에 눈 뜨고 아이들이 보통 아침 밥 먹고 8시 40분까지 올 거예요. 8시 40분부터 오면 8시 40분부터 4시간은 보통 수학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3은 사실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고 난다는 게 없죠, 어머니.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학교 평균이 40에서 50이에요. 학교 평균이. 그럼 걔들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만큼 심화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오전에 제가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습 끝나고, 그러니까 조회 끝나고 나면 수학이 4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점심은 제가 물론 등교와 동시에 핸드폰 싹 다 걷습니다. 수학 끝나고 나면 핸드폰 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 점심 먹을 때 핸드폰 갖고 나가서 먹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하루에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다 넣었어요. 하루에 수학을 제일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국어, 영어도 2시간씩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저녁 먹고 들어오면
저녁에는 낮에 배운 거 숙제 다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10시에 집에 갑니다. 어머니 눈에는 아이가 아침 8시에 밥 먹고 학원에 가면 저녁까지 아름답게 공부하다가 숙제까지 다 해놓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저도 국풍이천에 뭐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어머니처럼 학부형에서 원장이 된 케이스예요. 학부형일 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여기 들어왔을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매일 제가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야 공부 좀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아주 개선된 게 윈터예요. 제가 윈터를 딱 보내면서부터 이 아이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 아이가 아침만 먹고 가면 어쨌든 학원에 가면 이 스케줄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스포츠에 물젓듯이 아이가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제일고등학교 가서 어머니 처음에 자기 말로 전교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중대중학교 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에요. 그런데 윈터를 하면서 자기는 크게 한 게 없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가고 저녁에 와요. 10시에 오잖아요. 우리 아이와 저의 관계 개선은 그때 오면 제가 하루 종일 애쓰는 우리 아이한테 간식 주고 12시까지 핸드폰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이제 7시간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밥 먹여서 보냈어요. 그거를 제가 2달 했죠. 하니까 아이가 자기도 모르고 성적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가 전교권에 들어가서부터 고3 때까지 전교권 나이 많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재영고등학교 가더니 잔디밭에서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잔디가 잘 흔들거든요.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건강하게 대학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성적이 확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이 윈터를 통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공부가. 근데 고등학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 학습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준 게 이 저녁의 자습 시간입니다. 네. 낮에 배운 거 숙제를 저녁 타임에 하게 만들었고요. 여기가 조교 선생님 붙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집에서 만약 내가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해요. 윈터를 네가 안 했다고 생각하면 너희 하루는 어땠을 것 같아? 눈 떴더니 10시 11시에 우리 어머니가 깨워서 이제 밥 먹죠. 밥 먹고 학원 가기 전에 숙제 하셔야 되죠. 숙제 좀 하실만 하면 2시 3시쯤 되면 애가 학원을 갑니다. 그 전까지 학원에 가기 전에 좀 잠깐 PC방 들릴 수 있죠. 요즘 학원마다 건물마다 PC방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아들 공부하는 시간은 한 채 4시간 학원 갔다 오는 게 이 아이 하루 전체 공부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속이 막 답답하시죠. 네. 마트 좀 한번 가려면 이 아이가 도대체 핸드폰 갖고 종일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셔요. 그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윈터가 아까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저녁에 과제를 하고 통사, 통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3은 현재 우리 어머니가 재수 안 하실 거면 그쵸? 지금 제도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재수하시면 안 되는 게 책이 바뀌어요. 지금 중3 애들 중2부터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기존 교과서 내용에서 좀 벗어난 내용들을 나중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재수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1판에 끝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려면 가능한 올 겨울방학 때 윈터를 반드시 보내시는 게 답이고요. 제가 이번에 윈터는 그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했었어요. 뭐 인원 많이 데리고 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딱 30명만 데려갈 거예요. 현장수 30명만 할 거고요. 이 아이들 중간에 혹시 심심하실까봐 뭐 떡볶이도 만들어 먹는 이벤트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종강시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그쵸 60-70명 데려가다 보면 제가 손이 못 가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해보니까 딱 30명 데려가니까 2번 만들어서 진행하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그쵸 서라벌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도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딱 30명만 데리고 진행할 거고요. 물론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아침부터 눈 뜨고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갈 거고 주말에 통과서 한국사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12월은 얘가 달라요. 12월은 아이들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3시 반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제가 다시 한번 밴드에 올려놓게 됐는데 오후 3시부터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 진행해서 저녁 10시까지 그다음 통과통사 한국사 주말에 풀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12월 달은 저희가 5건 물론 국영수가 기본이긴 하지만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10만 원 예약금 걸어주시면 제가 10만 원 할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진행을 할 거고요. 1월 달하고 2월 달은 전체적으로 지금 150만 원인데 할인 받아서 우리 어머니들 20만 원 정도 할인해서 130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학 동안 저도 제가 놓친 건 뭐였냐면 통과 통사 한국사를 냅뒀어요. 이거 암기 과목이잖아. 나머지 것만 하자. 이랬더니 문제는 여기서도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6과목 다 끌고 가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 어머니들은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머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고에 목 안 매셔도 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특목고하고 전부 다 5과 목 매시는 게 맞으시고 혹시 동생이 있으시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으세요. 지금 바뀐 부분은. 그리고 중3은 뭐 특목고 가시면 좋고 뭐 안 가셔도 상관없지만 가능한 한 내신의 몫은 것이고 학점으로라도 대학을 보내셔라. 예, 그게 지금 교육 정책이 바뀐 부분이어서 중3 어머니들 올 겨울 방학에 최소한 그래 11월 달은 그래 학교 행사도 있고 놀 수도 있어. 뭐 애들도 정신 좀 살짝 빠질 때예요. 하지만 12월부터 너가 석 달 동안 여기에 올인한다고 하면 내가 11월로 놔줄게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약속을 해주셔야 돼. 12월부터 내가 석 달 동안 너가 딱 박혀서 6과목에 대해서 핸드폰까지 학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라. 이 윈터하는 아이들 중에 작년에도 했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입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내가 고등학교 가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잔소리예요. 세상 잔소리죠.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잖아요. 학원에서 와서 말하면 학원 애들한테 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등학교 준비, 그 다음에 성적, 학종 관리까지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석 달 동안 제가 딱 30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그거 지금 선착 지금 5명 정도 등록돼 계시고요. 어머니 25명 안에 우리 아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혹시 뭐 두 손 들고 나가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보내야죠. 근데 해보니까 성적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터닝포인트 꼭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것만큼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 제가 정보도 했고요. 입시 정책에 바뀌는 부분에 가장 상처받는 학년은 중3이에요. 교과서가 바뀌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능한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재수하는 순간 뭐 이제 방송 끝나야 되거든요. 재수하시면 저 주변에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최소 3,000이에요. 바깥까지 3,000. 예, 그거 쓰지 마시고 그거 학기 중에 윈터에 석 달 동안 우리 어머니가 뭐 그래봤자 뭐 100이 얼마에서 한 300 정도 들여가신 건데 그래도 한 번 안 보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여기다 투자를 써서 아이들을 3년 동안 공부하는 자세를 잡아주세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또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윈터만 보내셔도 그건 책임질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나름 생태잖아요. 언니. 우리 학원에 아이들한테 항상 긍정 에너지 주거든요. 할 수 있어. 야 공부해. 시험 잘 보자.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막 이러고 와요. 근데 그 에너지를 윈터에 30명을 데리고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시고 또 믿어서면 사실 되게 줄줄이 많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12월 초까지 해서 한 6번 남아있는데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부분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어머니 아이하고 관계가 개선되려면 막 모이지 말아요. 네, 안 모는 게 다릅니다. 네. 저희 딸이 수학 진도가 약간 늦는 편인데 네네. 수학은 제가 이거 반을 여러 개 깔아놓은 것 그러니까 하나만 같지만 이 반을 찢어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 다 볼 거예요. 사실은 국어도 레벨 테스트 봅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 시간표고요. 레벨마다 좀 반을 찢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에 15명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뭐 5명 들어가는 반도 있고 10명 들어가는 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걔네도 1명 들어가는 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의무 자습이 다 깔려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권 애들은 여기에 수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상태를 보고 할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급짜리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걔는 혼자만 어디서 공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등급, 3등급 애들. 예,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 격변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부터는 사실 어머니 지금 이사도 알아보세요.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 게 원장님 이번 바뀌면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대치동 못 가시면 여기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대치동 가시면 제일 좋은데 거기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지금 완전 2학년부터는 초비상이에요. 네. 근데 2학년 어머니들은 어쨌든 이 입시정책이라는 게 첫 해가 되게 곤란스럽거든요. 아직 확정된 게 없이 계속 흔들어요 나라에서. 근데 문제는 그때 틈을 잘 타고 들어가면 우리 아이를 조금 편하게 서울대를 그러니까 스카이를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중학교 엄마고 중3 엄마들을 마지막 잡으신 거예요. 올 겨울방학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막 반에서 뭐 B 나왔어. 아이 괜찮아. 고등학교 때 A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9등급제예요. 생각보다 심합니다. 1등급 4%, 2등급 11%까지.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야 돼요. 12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아요. 12월 토요일에 의무자습 넣어놨어요. 얘네들 자습할 시간이었어요. 지금 12월달 시간표는 제가 어머니 카톡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갖고 여기다 제가 저기 의무자습을 깔아놨어요. 예, 그리고 대신 통과통사 한국사 넣어놨습니다. 한국사는 어머니들이 지금 아까 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아름다운 그 옛날 거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까지가 우리 맨날 그 한국 책으로 본 한국사는 맨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근현대사예요. 고등은 근현대사 싸움이에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예, 그래서 여기 따로 하시는 게 맞으세요. 중학교 때 한국사 몇 점 맞으니까 고등학교 아이고 등급제예요, 어머니 이거. 절대평가 아니고 내신은 다 등급제라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뭐 선생님 말했지만 대진여고 100점 나왔어요. 100점 나왔는데도 1등급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100점짜리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머니들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 하고 아예 다른 단계고 입시 정책이 바뀌면서 어머니들은 더더욱이 기존 마지막이라서 꽉 붙잡고 가시는 게 맞으세요. 예, 그래서 뭐 11월까지는 어쨌든 어머니가 10만 원 예약 거시면 아까 말씀대로 할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약자 명단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안 하시게 되면 취소하시면 다 전액환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충분히 말씀 나눠보시고 대신 조건을 거셔야죠. 11월 나 냅둘게라고 하시면 돼요. 예, 11월쯤 뭐 다니시는 학원 뭐 다니시는 대로 그냥 다니시면 되고 12월부터는 저희 민터를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다른 추가 내용 있으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어머니 하십시오. 여자친구 작년에 되보니까 윈터 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까지는 호기가 얼마나 나와요. 근데 그다음부터 내가 학교 가서 잘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내시면 저도 그랬지만 어머니가 살아.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걔가 집에 그죠? 그분들이 집에 계시면 내가 숨을 못 쉬고 텔레비를 못 틀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도 어떨 거지?